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도 노벨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물론 노벨상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상은요, 노벨상이긴 한데 노벨상이 아닌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살포시 미소를 짓게 될 거예요. 조금 웃기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나고 재밌고 활기차게 지식 잉글리시 한번 출발해봐요. Nobel legend Hayes Mulliken. Why fingers? Never saw you breaking the law. Reason I got to leave you alone. What you do for? Just setting me up, put me down. You're just making me out. Put me down. You better give it up. Yeah, give it up. Quit your messing around. Now you talk about another man. You set me up, put me down. Just make me out, be all down. Set me up, yeah. There's maybe one or two of them. They're waiting for a Black Hawk to come in or an Apache. They got insurgents all around. In my arms, when I
결국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그노벨의 그 수상작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제들을 살펴보면 야, 저런 게 궁금한가? 저런 걸 어떻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상을 하고 상을 받았을까?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결과들을 오늘 강의에선 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한 번씩은 꼭 찾아보고 하셨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키워드를 curious로 뽑았는데 예전에 한번 호기심이 많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키워드 학습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단어 curious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요 주제문을 만드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게 되면은 정말 어린 아기가 지금 꽃들을 보면서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거고 이 꽃들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curious라는 호기심 있는 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예전에 학습한 적이 있으니 이번 시간에는요 그 호기심 있는 이라는 curious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런데 curious는 품사가 어떤 품사예요? 맞아요. 형용사잖아요. 요번에 만들 문장은요. 호기심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사 자리에는 curious라는 호기심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넣지 못하니 형용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호기심은 영어로 명사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curiosity. 기억나세요? curiosity. 맞아요. curiosity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요, curiosity라는 문장을 가지고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거고요. 그 단어는 주어로서 호기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입니다. 자, 큰 발견을 이끌어낸다라는 게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발견은 우리 discovery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끌다,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영어의 단어 의미가 있는데 우리 호기심은 이끌어낸다라는 이 단어에서 한 그룹의 가장 짱 우두머리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맞아요. 리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리더가 그룹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뭐예요? 그룹을 인솔하고 통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의 방향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리더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 그룹의 우두머리로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끌어낸다라는 동사는 그 단어의 품사가 동사형인 게 바로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럼 리더는 명사니까 리더인 명사가 동사로 변하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단어를 학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호기심은 이끌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큰 발견을 이끌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다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문장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셋, 둘, 하나. 짠!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먼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Curiosity leads to a big discovery. Curiosity leads to a big discovery.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호기심이라는 명사형이 바로 curiosity였죠. 이 호기심은 lead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더는요, 이끄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사람 명사인 리더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이끄다라는 의미로서는 동사로서 lea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ead. 그리고 이게 큰 발견으로 이끈다라고 해서 a big discovery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big discovery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discover는 우리가 발견하다라는 동사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명사형으로 big discover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연구를 이끌어낸 게 바로 호기심이 큰 작용을 했다라는 거 지금 확인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아인슈타인이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갈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월트 디즈니도요. 호기심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호기심의 정말 긍정적인 일으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들이 있는데요. 이 말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We keep moving forward, opening new doors and doing new things because we are curious and curiosity keeps leading us down new paths. 한 번 더. We keep moving forward, opening new doors and doing new things because we are curious and curiosity keeps leading us down new path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월트 디즈니가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curiosity leads to a new discovery, a big discovery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keep ing는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요. opening new doors. 그리고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keep opening new doors.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자꾸 연대요. 그리고 또 하나 and doing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we're curious. 우리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고요. And curiosity keeps leading us. 그리고 이 호기심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끈대요. 어디로 이끄냐면요. down new path. 새로운 길로 이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고 내용 정리할게요.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We keep moving forward, opening new doors and doing new things. Because we're curious and curiosity keeps leading us down new path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발음 하나씩 또박또박하게 내쉬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씩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많이 노력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영어 실력 쑥쑥 향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그 센텐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을 이끈다, 어디로 이끈다, 아주 큰 발견으로 이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배웠던 호기심 있는 이라는 형용사형을 예전에 한번 학습했었고요. 이번에는 명사형으로 학습을 했는데 그 명사형 기억나세요? 맞아요. 바로 우리 curiosity라고 이야기했죠?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Curiosity leads to a big discovery. Curiosity leads to a big discovery. 여러분들 혼자. 잘하셨습니다. 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혼자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만 안 냈다 뿐이지 같이 읽고 있는지 읽고 있지 않는지 확인 항상 하고 있다는 것도 마음속에 꼭 생각해 두시고 그렇게 파우스가 갑자기 있을 때 여러분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호기심이라는 단어는 호기심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물건 혹은 그 상황, 현상에 어떤 게 있으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요. 우리가 이번에는요. interest라고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Interest leads to a big discovery. One more time. Interest leads to a big discovery. 여러분들 혼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호기심은 큰 새로운 발견을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호기심의 단어를 명사로서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Curiosity. Curiosity.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호기심과 유사어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였죠. 흥미, 관심이란 단어의 의미를 가진 interest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그 노벨이라는 상은 어떤 상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러 가실게요. Big sky, I'm gonna hurt you. Big sky, you'll remember this. Big sky. Say I'm big, I'm blowing. Well, the word is out and I learned. I'm the lady side of the story. You're pulling out for Guest of honor and Ig Nobel legend, Hayes Mulliken. Why finger? beautiful. Never saw you breaking the law. That's the reason I got to leave you alone. What you do?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그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시상식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죠. 그 분위기가 어떻게 연출됐는지까지도 한글로 먼저 정리한 이후에 영어로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그 노벨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이그 노벨상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그 노벨상은 도대체 어떤 상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All I want is an Ig Nobel Prize. All I want is an Ig Nobel Prize.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an Ig Nobel Prize. 나 정말 이그 노벨상 하나만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노벨상인 듯 노벨상이 아닌 노벨상 같은 게 바로 이그 노벨상이 되는 거죠.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프라이즈가 원래 있는 상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 바로 이그라는 단어가 붙였습니다. 이그는요, 품이 없는을 뜻하는 이그 노벨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앞글자입니다. IG, i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벨, 품위가 IG,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를 무시하다라는 단어로서 알고 있는 단어 있죠, 여러분들? ignore 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가 IG는 그러면 어떤 단어에 붙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는 접두사로서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노벨, 품위가 이그, 없다라는 의미에서 ignoble.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벨상도 노벨상이 없는 그런 노벨상이 되는 거겠네요. 앞에 이그가 붙었으니 바로 이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적으로는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영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먼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그 노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바로 low grade입니다. grade가 낮대요. 뭐 수준이 낮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또 질도 별로 안 좋대요. quality도 낮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inferior, 바로 열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모든 것이 조금 별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ig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봤던 이그 노벨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not noble or humble descent or rank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다, 별 품위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IG, 이그 노벨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그 노벨상은 어떤 상을 의미하나 라고 봤더니요. 가상인물인 이그나시우스 노벨의 이름을 딴 것으로 노벨상을 풍자했다라고 합니다. 자, 풍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풍자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으로서는 어떻게 의미를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Ig Nobel Prizes.
A parody of the Nobel Prizes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패러디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노벨상을 풍자한 거죠. 다시 말해서 패러디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거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Given each year in early October for 10 unusual or trivial achievements in scientific research. 한 번 더. Given each year in early October for 10 unusual or trivial achievements in scientific research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의미 먼저 살펴볼게요. 이것은 주어진데요. 언제 주어지냐면요. 각각 한 해 10월 초쯤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이 주어지고요. 이것은 10개의 unusual or trivial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10개의 조금 독특한 혹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주어지는 거고요. 특히나 과학 연구 분야에서 그런 상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과학 조사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냥 실용성 없는 것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리서치를 한 것에 대해 수고했다라는 achievement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자라고 해서 노벨 프라이즈에서부터 패러디된 상이 바로 이그 노벨 프라이즈, 이그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상식은요, 조금 특이해요. 상금이 없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상을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상금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영원이다. 그리고 이그 노벨상 시상식의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식에 갈 때는요, 웬만큼 대부분 초대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따로 참가비가 자기가 지불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시상식은 상금도 없고 상패는 주긴 주는데 이 생각하는 로댕이 이렇게 꼬꾸라진 그 상패로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가비도 같이 지불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니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풍자적이고 재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의 업적을 정말 즐기려 가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가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영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상금은 영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상금은 영원이다. There is no money prize. There is no money prize 라고 나와 있습니다. money prize가 바로 상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금이 없다. 이 there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there를 저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there는요, 유도부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래의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there이 아니라 상금이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겠죠. There is no money prize. There is no money prize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조금 길었어요.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길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잘라가지고 그 문장의 내용을 하나씩 확장시키면 되는 거니까 긴 문장 우리 겁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그 노벨 시상식의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라는 문장 먼저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누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가자들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라고 첫 번째 주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동사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세요? participate 이라고 우리 한번 학습했었죠. participate, 참가하다, 참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얘는 지금 품사가 참가자,
명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한 8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동사형을 알고 있으니까 명사형만 지금 학습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사는요, participants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가자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articipants라고 해서 s를 붙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단수형일 때에는 participant, s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가자들은 어디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었죠? 맞아요. 이그노벨 시상식의 참가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상식을 ceremony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ceremony를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참가비가 어떻다고요?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가비는 영어로 entry fee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스스로 부담하다라는 거에 대해 영작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장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함께 설명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같이 2줄 반이나 되는 거니까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Participants of the Ig Nobel Prize ceremony should pay the entry fee on their own. 한 번 더. Participants of the Ig Nobel Prize ceremony should pay the entry fee on their own.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participants 맞죠? participants 함께 정리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디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그 노벨 프라이즈 세러머니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읽을 때 제가 Ig Nobel Prize Ceremony 하면서 Z 발음을 정확하게 냈나요? 내지 않았나요? 안 냈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잘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영어의 문장을 읽을 때에는 하나의 단어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끔씩 어떤 단어는 소리가 좀 더 정확하게 들리고 어떤 단어는 소리가 좀 약하게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상황이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prize, Z 발음이니까 Z 소리를 내잖아요. Z, S. 조음점이 어때요? 잘 보세요. Z, S. 조음점이 굉장히 비슷하죠. 조음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소리를 내는 그 부분, 우리 구강 구조에서 어떤 혀를 쓸 때도 있고 목소리를 쓸 때도 있고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게 나잖아요. 근데 스 발음해보세요. 스 해보시고 여러분 즈 해보세요. 비슷한 부분에서 소리가 났죠. 내 혀의 위치가 아랫니와 윗니 그 사이를 잠깐 스치는 거죠. 스 그리고 스. 근데 지금 ceremony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크라고 하지 않았어요. C 발음이 다 크 발음이 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C 발음이 여기서는 S 발음과 비슷한데 좀 강하게 S.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쌍시옷 발음이 났던 거잖아요. Z, S. 조음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prize의 Z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났어요. 그걸 다 같이 발음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요 어떻게 발음했나? Ig Nobel Prize Ceremony 그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들으면은 prize가 prize로 들리지 않고 fry로 들려요. 이게 fry를 잘못 발음한 건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발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잘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z 발음이 안 난 거예요. 거의 안 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ceremony라는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연결지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끝부분에 z 발음이 조금 덜 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같이 읽었을 때 왜 z 발음 안 했지? 나 z 보면 진짜 발음 열심히 하려고 막 했는데 이랬던 친구들은 갑자기 멘탈이 붕괴가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조금만 더 여러분들 신경 써서 발음해 주세요. Ig Nobel Prize Ceremony. Ig Nobel Prize Ceremony.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hould pay the entry fee. entry fee, 바로 입장료를 의미하는 거죠. 스스로 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on their own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제가 이야기했던 발음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 하나씩 꼭 지켜서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겁니다. 시작!
Participants of the Ig Nobel Prize ceremony should pay the entry fee on their own.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두 문장 함께 영작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There's no money prize. Participants of the Ig Nobel Prize ceremony should pay the entry fee on their own 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시상식에는요, 이런 특징 이외에도 정말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꼬마 아이가 소리를 질러서 시간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대요. 수상을 하면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60초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냐면요. 바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같이 문장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If the award acceptance speech is too long, Miss Sweetie Pooh cries out. This is a little girl who repeatedly cries out, Please stop, I'm bored, in a high-pitched voi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바로 Miss Sweetie Pooh라는 여자아이의 이름인데요. 이 여자아이가 Award Acceptance Speech, 내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자아이가 cries out, 막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0초가 넘어가면 Please stop, I'm bored. 아, 제발 그만해, 나 지겨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요, 굉장히 높은 톤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이그 노벨 프라이즈에서는 어떠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상을 하는 걸까요?